생명체 구성 물질을 이제 형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위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단위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소화합물. 우리 아까 앞에서 유기화합물, 이게 이제 탄소화합물이다 이런 얘기했어. 유기물 그러면 탄소가 들어간 거고, 무기물 그럼 탄소가 안 들어간 애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있다. 중학교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정도만 배웠잖아. 근데 조금 더 늘어났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뭐야? 물이야. 우리 몸의 70%가 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야?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가장 많은 걸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물인데 탄소 화합물 중에 제일 많은 거 물어보면은 단백질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사실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많이 먹지. 선생님도 사실 탄수화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 왜 우리 몸엔 없는 거야? 왜냐면 다 써버려요. 그치.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그래.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은.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잘 보면은 그 구성 원소 베이스로 깔리는 애들이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초가 기본이야. 거기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을 하겠지.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뭐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야. 종류는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구성하는 단위체가 사실 한 개밖에 없어. 누구니? 단당류, 이당류. 포도당이야. 그냥 이 포도당이 결합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종류였어? 2종류. 20종류였어. 20종류였어. 그 다음에 핵산은 종류가 8가지.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 이제 거기가 안 외워지더라도 어쨌든 다른 애들 되게 많아. 근데 탄수화물은 몇 개라고? 하나. 누구? 포도당 밖에 없어. 알았지? 근데 그 포도당이 혼자 있거나 이제 과당 이런 애들 단당류라고 해서 되게 심플하게 이제 혼자만 있거나 이런 건데 이당류가 되면 이제 여러 개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만나면 방금 과당이라 했니? 자,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면 과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과당과 과당이 만나면 우당탕탕이 되고 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됐지? 다당류 그러면 이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녹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그게 녹말이지 여러 번 씹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침이나 이런 걸로 소화 효소로 인해서 이 녹말이 엿당이 되고 소장에 가면은 그 엿당이 최종 산물인 포도당까지 도달한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했단 말이야. 그치? 결합이 끊어져서 저분자 물질로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런 거였었어. 몰랐구나. 자, 단백질은 초에다가 뭐도 있어? 질소도 있어. 초은을 좀 빨리 말해. 촌. 근데 이제 거기에 황을 포함하기도 해서 촌스. 에너지 진짜 촌스러워. 에너지원이다. 얘도 에너지원으로 써. 그치? 탄수화물만큼은 에너지원으로 쓰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 구성 물질이야. 우리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탈모 있는 사람들 콩 같은 거 꼭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 거기 단백질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먹어. 근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막 항체도 만들고 온갖 게 거의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단백질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거지. 각종 화학 반응이랑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종류는 뭐 헤모글로빈, 콜라겐 등등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콜라겐이라고도 하고 콜라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질은 초에다가 그래서 이제 지질은 얘도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치 탄소가 들어간 애들은 세포막의 우리 아까 전에 세포막의 주성분 있었잖아. 인지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인지질하고 만들 때 뭐가 있었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그치? 지방산.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있는데 둘이 만나서 끼 부리면은 인지질. 그치? 인지질이 아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랬잖아.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3개 꽂히면 중성지방에서 에너지1의 기능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1으로 사용된다. 이게 뭐야?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인 거고. 세포막의 주성분 그러면 인지질인 거고. 네. 그 다음에 핵산. 핵산은 촌프. 다 있어. 유전 정보를 저장도 하고요. 전달도 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도 합니다. 유전 정보 저장을 하는 게 DNA. 뭐 전달하고 합성에 관여하면은 그게 이제 RNA가 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뭐다? 탄소화합물이다. 초로 다 있고, 초로 다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애들이 막 결합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했지. 비탄소 화합물, 이제 보통 이제 무기물이라고 말하는 애들이지. 탄소가 없는 애들. 물이랑 무기, 염류 등등이 있다.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어떻다? 가장 많다. 그치? 탄소 화합물 중에 누가 제일 많다? 나요. 단백질이 제일 많다. 그치? 비열이 커서. 내가 비열 뭐로 설명했어? 중학교 때. 비열은 그 인내심이다. 그치? 얘는 이 비열이 크다는 건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내려갈 때도 잘 온도가 안 내려가.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화를 잘 내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 크면 내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앤 거지. 만약에 우리 몸 안에 구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나가서 갑자기 더우면 우리 몸이 터져요. 비열이 작아, 구리는. 그치?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물은 온도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이렇게 물질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자, 무기염류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뭐 아이오딘 등등 그 센트롬 그 색깔 무지개색분이 막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무기염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단위체는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이다. 우리가 레고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성도 만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멋있고 복잡한 걸 만들기 위한 블록 하나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걸 우리가 단위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저분자 물질을 우린 단위체라고 한다.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런 애들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해서 형성된 탄소화합물이다.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체가 뭐다? 포도당 한 종류밖에 없어. 포도당하고 한 종류밖에 없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근데 이름은 아미노산인데 종류가 몇 종류라고? 20종류.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8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그치? 이게 RNA하고 DNA하고 좀 이제 다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단위체의 종류와 연결 방식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탄소화합물이 형성이 돼서 생명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탄소화합물 얘기를 하면서 이 탄소가 좋은 점이 그 결합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치? 산소, 질소 같은 애들보다 더 많은 애들이랑 결합도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결합도 가능하고, 그래서 복잡한 모양이나 다양한 모양을 만들 때 특화된 거야, 탄소가. 그치? 그러니까 복잡한 애들이 막 있으니까 복잡한 생명 활동까지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단위체 포도당은 이렇게 종류가 생긴 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동일한 단위체인 포도당이 연결되는 방식, 연결되는 개수,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 풀다가 진짜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 모르겠어. 너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그림을 외우라는 건지. 근데 녹말이랑 글리코젠은. 자, 녹말은 약간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는 내가 셀룰라이트 얘기도 하면서 약간 살 안 빠질 것처럼 생기지 않았냐? 그것도 있는데, 여기 뭐라 돼 있어? 세포의 세포벽을 이루는 구성성분. 나뭇잎이 약간 연상되지 않냐 이거지. 나뭇잎에 결같이 생긴 느낌이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동화 교과서에서만 나온다고는 하는데 내가 늘 걱정하는 건 그거야. 너네 교과서에 맞게 딱 그 부분만 배우면 좋은데 그 부분을 배운다고 해서 또 수능 때 그 부분만 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그냥 조금 약간 좀 봐놓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고요. 포도당은 단순하니까 한 줄로 끝났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단백질은 단위체가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자, 아미노산은 종류가 20종류.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약간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카복실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탄소를 중심으로 돼 있지. 탄소를 중심으로, 가운데 보면 탄소 중심으로 여기 수소 원자가 있고 곁사슬이 있는데 이 곁사슬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20종류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아미노산은 곁사슬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곁사슬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가 이제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 이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아미노산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한 개 빠져나와서 형성되는 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야. 알았지? 아미노산끼리 결합한 게 뭐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 물 분자가 하나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거야. 이 결합을 할 때 두 개가 있으면은 결합을 하나 할 거 아니야. 물 분자가 하나 나오지. 근데 세 개가 결합을 하면은 결합을 두 개 하잖아? 그러니까 물 분자가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다면 펩타이드 결합이 10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하나 적게, 그치? 형성이 되는 거고 물 분자도 당연히 하나 적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개수나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약간 정류장 같은 버스 정류장을 생각하면은 버스 정류장 개수보다 여기에 있는 간격의 개수가 하나 적은 것처럼, 그치? 버스 정류장은 3개지만 간격은 2개지?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은 3개지만 결합은 2개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같은 거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근데 그러게 여러 개 하면은 그게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지.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한다. 폴리펩타이드는 나 이 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뒤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너네한테 심플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동글동글한 구슬처럼 만들어 놨지만 얘네가 뭐 곁사슬의 종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철길 내가 얘기하면서, 그치? 어렸을 때 그 토마스 철길 만들 때 쭉 된 그 철로가 있고 휘어지는 철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가 나오잖아. 어떤 애는 우리 아들도 이제 해보면은 동글동글하게 팔자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도 만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 밑으로 막 지나가는 길도 만들고 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막 구부러지고 접혀지는데 내가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배열 순서에 따라서.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철로를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철로가 나오듯이 다양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가 나와. 그럼 입체 구조가 모양이 다 다르지? 그럼 자기가 맞는 기능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어떤 성품이나 이 사람이 가진 기능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네. 완전 알겠어요. 네. 배열 순서, 입체 구조,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지. 또 납작하게 생겼네, 뭐 여기에 써 동글동글하게 생겼네, 여기다 써 길게 생겼네, 휘어지게 생겼네. 그러면 이런 기능을 해 하고 그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또 설명하고 있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물 분자 하나가 나가는 거 우리가 그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그게 여러 개 결합을 하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순서, 배열 순서, 개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 입체 구조에 맞는 자기 기능이 결정이 된다. 됐지? 그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약한 게 있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에 약한 건 좀 알 거야. 열하고 산에 좀 약해. 그래서 그 입체 구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고 변성이 되면은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을 잃게 된다. 단백질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제 뒤에 우리 그러니까 방학 때 배운 부분 중에 뒤에서 이제 생체 촉매를 배웠단 말이야. 생체 촉매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약간 그런 생체 촉매 역할을 한다. 너네한테. 너네가 와가지고 과학을 모르고 수학을 모르고 왔어. 선생님이 가르쳐줘. 그럼 너네가 이제 뭘 알아가지고 가잖아. 그치? 근데 그게 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원 선생님하고 학생이 잘 맞으면 좋은 효과가 나는 거고 잘 안 맞으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쁘고 이 학생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안 맞으면 그게 또 그 좋은 효과가 날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도 자기 구조랑 맞는 애하고만 그 효소가 반응을 했단 말이야. 퍼즐처럼. 근데 열이나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면 지금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입체 구조가 바뀌었잖아. 그럼 자기 기능을 원래 하던 기능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하하호호 이러다가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너네가 이 학원 다니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막 휴지를 집어 던지면서 왜 10초나 늦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 안 맞아. 문을 열고 들어온다 다시 나가. 이렇게 되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자기의 기능을 잃게 된다. 열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는데 왜 기능이 바뀌어? 원래 그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됐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겨서 자기 기능을 하던 애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치? 성격이 온순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내 성격이어서 너네 막 가르쳤는데 내가 막 가르치는 걸 싫어하게 돼. 그럼 내 기능을 잃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배열 순서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단백질 기능이 결정되는 건 진짜 이해된다고요 라고 해도 막상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잘 못 써. 그래서 너네가 약간 의식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산소가 왜 많은지, 탄소가 왜 우리 몸에 많은지 이런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산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애랑 결합을 잘해서고 탄소는 탄소끼리 연속적인 결합이 가능해서 복잡한 애들을 만들기 편하다 그랬고 단백질도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입체 구조로 인해서 기능이 결정된다는 걸 자꾸 의식적으로 외워야 돼. 들어서 이해되는 거랑 암기랑 달라. 알았지? 뒤에 문제 풀리면 여기를 못 쓰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말 귀에 이제 피딱지가 생기게 내가 지금 얘기했고, 단백질의 종류, 헤모글로빈, 적혈구, 콜라겐, 피부, 케라틴 단백질은 뭐 공작의 깃털이나 양의 뿔, 마이오글로빈은 근육, 실크 단백질은 거미줄 뭐 등등을 만든대. 근데 너네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적혈구 너네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뽀동뽀동하게 생겼지? 너는 머리카락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적혈구가 동글동글 우리 다 같이 동글동글 이렇게 생기면 그냥 뭐냐고 동글동글 뭐냐고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부가 적혈구가 막 피부를 만들어 갑자기 되게 징그럽다. 알았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야 이 피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지. 자, 단백질인 헤모글로빈하고 그 콜라겐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인 건 똑같은데 입체 구조가 다르고 기능이 달라. 입체 구조가 왜 달라요?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철길 만들 때 이제 그때를 계속 생각하면 돼. 알았지? 내가 같은 세트를 갖고 있어도 애들마다 만드는 철길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DNA와 RNA가 있다. 알았지? 핵산 안에는 DNA랑 RNA가 있어. 선생님, 아까 핵산 8종류라고 그랬는데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영상 보다 보면 그 인트로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인트로 같은 데다 넣어줘야지. 왜 2종류예요? 하면 안 되고 2종류 중에서 안에 4종류씩 총 8종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핵산의 단위체는 이름이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야. 난 이거 볼 때마다 항상 클레오파트라가 생각이 나. 왠지 모르겠어. 클레오파트라라고 읽고 싶은 약간 그런. 세 글자나 겹쳐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1대 1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 DNA하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까 아미노산은 뭐에 따라 종류가 달라졌어? 곁사슬. 곁사슬이 20종류여서 단백질이 20종류였잖아. 근데 얘는 당과 염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당당 써있다고 같은 당이 아니고 얘는 리보스라고 해. 얘는 당을 리보스라고 해. 근데 얘는 그 산소가 하나 빠졌어.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라고 불러. 알았지? 당의 모양이 달라. 똑같이 한국말로 당당 써있다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산 똑같이 생겼지. 그 다음에 염기 이 자리에 얘는 아구사타, 아구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당은 종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당부터 달라. 그 다음에 염기는 아구사타, 아구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네모가 왜 쳐져 있겠어? 이건 RNA에 없는 거고 이거는 DNA에 없는 거고 너네가 어떤 줄이 딱 있는데 그 줄에 T가 있어. 그럼 그건 뭐야? DNA인 거고 줄이 쫙 있는데 U가 있어. 그러면은 RNA인 거고 그치? 그래서 염기의 모양을 보고 얘가 DNA 줄인지 그 RNA 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핵산을 형성을 하는 건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결합해가지고 바깥 구조를 만들어. 이렇게 바깥 구조를 만들어. 근데 이게 그림이 얘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시험 때 이게 그냥 한 줄로 찍 써있을 때가 있어. 그래 놓고 이 바깥 골격을 만드는데 인산과 당이 관여한다. 이렇게. 그럼 맞는 거지. 인산과 염기가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알았어? 그래서 이 바깥줄은 인산과 당이 하는 거야. 바깥 골격을.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줄로 찍 나올 수도 있다. 긴 모양의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애들끼리 결합하면은 D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리보스가 들어가 있는 애들로 구성이 되면은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합해서 8종류고 만약에 통틀어서 염기 종류만 물어보면 몇 개? 염기만 물어보면 5개. 아구사까지 똑같아. 아구사까지 똑같고 타이민이랑 유라실 해가지고 이제 5개. 염기만 말하면. 그렇지만 단위체를 말하면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아까 전에 인산이란 다른 애의 당이 이제 결합을 해서 바깥 골격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합인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이온 결합을 배웠고 이온 결합이 가장 힘이 세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고 DNA를 만들 때 걔네끼리 또 이제 두 줄이 결합해가지고 DNA를 이루잖아? 그러면 이제 그 결합은 수소 결합이야. 알았지? 수소 결합이 가장 약하다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핵산의 종류 DNA, RNA가 있는데 일단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단일 가닥으로 돼 있어. 이게 가장 큰 차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근데 이거는 사실 그림에선 티가 안 나니까. 염기가 타이민이 있느냐 유라실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아까 앞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얘가 어떤 배열 순서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배열 순서는 누가 결정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 순서를 결정하는 애가 뭐냐면 DNA인 거야. DNA에 그런 설계도가 있는 거지. 이 순서로 해. 그러면 RNA가 오케이 해가지고 전달하면은 뭐 다른 밖에 있는 이제 소기관들이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입체 구조도 결정되고 기능도 결정이 된다. 알겠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왜 얘는 이중 나선 구조고 얘는 단일 나선 구조일까? 단일 가닥 구조일까? 복제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DNA도 단백질처럼 어떤 배열 순서냐에 따라서 정보가 아예 달라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격하게 말하면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귀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정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되고 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냥 이제 약간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한다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약간 뚜껑 닫아놓듯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딱 닫아놓는 거야. 그리고 복제할 때만 살짝 열어서 복제를 RNA를 통해서 하고 다시 닫아놓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만드는 거다. 됐습니까?